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마음 설레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케이크나 초콜릿인데요.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어주죠. 오늘은 초콜릿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즘은 저마다 개성을 자랑하는 수제 초콜릿 가게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초콜릿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을 쇼콜라티에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 1호 쇼콜라티에를 만나봅니다. 김성미 회장은 국내 처음으로 초콜릿으로 개인전을 열어서 쇼콜라티에를 알렸고 24년째 초콜릿 장인으로 활동 중인데요. 쇼콜라티에 협회 김성미 회장 지금 만나봅니다. 네, 항상 초콜릿과 함께 하시니까 인생도 달콤할 것 같습니다. 국내 1호 쇼콜라티에 김성미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성미 회장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오늘 빨강색 머플러 뒤집어 쓰고 나오셔서 크리스마스 기분이 한껏 느껴지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앞두고 초콜릿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1년 중에 대목 중에 대목 아니겠어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하면 서양이나 초콜릿 문화권에서 제일 바쁜 계절이긴 하는데요. 네. 아마도 우리나라는 케이크 더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케이크한테 좀 밀리고 있죠. 네. 예. 크리스마스 하면 일단 산타 케이크 먼저고 이제 초콜릿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두세 번째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이들이 있는 집은 케이크에다 일단 불을 밝히고 흰눈 사이로 이거 한번 해주고 초콜릿 케이크 또 맞아요. 강세죠. 네, 또 초콜릿은 연인끼리 선물 참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국내 1호 쇼콜라티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라서 이제 초콜릿 하면 초콜릿이 맞는 표기다 이것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콜릿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 이제 리얼 초콜릿이 맞고요. 네. 초콜릿이라고도 표기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초콜릿에 준한다. 그래서 준 초콜릿들, 그래서 초콜릿 과자들, 또 초콜릿을 입혔지만 약간 성분이나 배합이 조금 이제 리얼 초콜릿에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초콜릿 맛이 나니까 초콜릿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저는 그냥 초콜릿은 동그라미, 초콜릿은 X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군요. 네네. 요즘 동네에 보면은 수제 초콜릿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쪽은 수제로 만든 초콜릿 선물 받으면 좀 특별한 느낌이 느껴지곤 합니다. 일단은 이런 걸 만드는 분들을 쇼콜라티에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쇼콜라티에라는 게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겁니까? 불어죠, 불어. 네. 초콜릿을 이제 프랑스어로 쇼콜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쇼콜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군을 이제 쇼콜라티에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어고요. 이제 초콜릿 공예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초콜릿 공예를 포함해서 이제 한입 크기의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고 또 선물용 이제 판매용 초콜릿도 만들고 다만 그 부분을 예술 작품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쇼콜라티에들이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판매만 하는 쇼콜라티에도 있지 모든 쇼콜라티에들이 아트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우리 회장님은 아트 작업을 특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제일 먼저 아트를 선보였죠. 그게 가장 그때는 제가 선보이고 싶었던 이제 부분이고 또 제가 그 부분에 끌려서 이 직업을 더 선택을 했고요. 네. 아마 자기 취향이 또 그쪽인 분들은 비율적으로 아트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 라떼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초콜릿 작품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나오더라고요. 나무, 꽃, 구두, 크리스마스 트리에 온갖 장식품들도 그렇죠. 다 초콜릿으로 만드는데 우리 회장님은 나는 초콜릿으로 이런 것까지 만들어봤다. 한번 소개를 해 주신다면. 저는 먹기 위한 공예를 하게 되면 너무 사이즈가 이제 작게 되니까 크게 하려면 사실은 안 먹어도 되는 정도의 이제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죠. 유효기간은 상관없이 하게 되고 재료에 구애받지 않게 하게 돼서 저는 초콜릿 의상을 많이 했어요.
옷이요? 네, 초콜릿 패션쇼를 참 좋아해서 와. 처음에 한국에 선보일 때도 네네. 이제 그런 초콜릿 의상 패션쇼도 많이 했었고요. 입을 수는 없죠, 실제로. 이제 그게 초콜릿을 몸에다 직접 바르는 게 아니라 네. 의상 디자이너하고 협업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의상 디자이너가 초콜릿에 어울리는 옷을 먼저 만들고 오. 그 옷 위에 액세서리를 초콜릿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초콜릿을 붙이는 자리만 특수 천으로 제작을 또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한국에서 보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뭐 조형물을 보여주는 것도 재밌지만 일단 입는 초콜릿을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저도 처음 봤을 때 신기했고 그래서 저런 신기함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초콜릿 의상 패션쇼를 또 처음 선보이는 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 초콜릿 패션쇼가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있는데. 전시회에 그런 이제 코너를 이제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안 먹는 용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무지 크게 만들잖아요. 예. 네. 좀 아깝긴 해요. 그래도 먹어도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떼어서 먹을 수는 있죠. 이제 예. 옷에서 그걸 떼어서 먹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꼭 먹기 위한 건 아니니까. 작품으로. 네네. 그래서 예. 저는 먹기 위한 것보다는 안 먹어도 되는 작업을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쇼콜라티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이 직업이 굉장히 오래된 직업이라고. 그렇죠. 한 400년 역사를 갖고 있죠. 와, 그럼 그쪽에서는 장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문화권이 그렇게 길게 또 초콜릿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우대하고요. 또 그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초콜릿 장인, 그래서 아티스트라는 말을 이제 아티장이라고 표현하죠. 프랑스어로 예, 아티장 예. 쇼콜라티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아트 초콜릿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아트 초콜릿 하면 이게 뭐 곰을 만드나 무슨 나무를 만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가장 간단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을 그냥 미술을 입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그런 미술 작업을 손으로 하는 이제 그 작업을 많이 하고 그 손으로 하는 작업이 대량 생산화가 되면 이제 공장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름을 입히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그게 이제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도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 맛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 아트예요. 아, 굉장히 그래요? 네, 예. 굉장히 그 파격적인 아트를 위에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안이 예. 이제 뭐 그런 이제 특수한 이제 맛있는 특산물 재료를 많이 저 썼는데 그거 두바이 초콜릿을 못 먹어봤잖아요, 제가. 그렇게 네. 말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건 사실 아트인데 네. 우리가 그 아트를 계속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예. 그 안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아. 쿠키를 만든다던가 초콜릿을 바 형태로 만든다던가 그래서 맛만 두바이 초콜릿 맛을 이제 선호를 하는 거고 사실은 그 아트 초콜릿이에요. 그 생긴 것 자체가 네네. 그 캐릭터다. 네네. 그 말씀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두바이 초콜릿의 맛만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예. 그 탄생의 그 첫 그 스타트를 못 봤던 거죠. 그렇네요. 사실 오늘 모신 것이 2001년에 우리 회장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1호 쇼콜라티에로 활동을 하면서 쇼콜라티에를 알려오셨는데 이 우리나라 이제 24년 전에 1호 쇼콜라티에셨는데 지금은 이 쇼콜라티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 이제 수업을 받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수강생들 네.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만도 한 1000여 명이 넘으니까 예.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면 1000명이 넘겠지만 모든 분들이 저한테 배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도 배우고 예. 개인적으로도 배우고 그래서 한 300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부 아트하고 전부 판매만을 하지 않고요. 네. 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소규모 공방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많이 이제 안 띄일 뿐이지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 가장 제가 좀 이거 고무적이다 생각하는 게 10대, 20대 학교에서 예. 또는 제과나 요리를 배우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직업화를 위해서 이런 직업 교육을 또 따로 이제 초콜릿을 받고 있고요. 또 10대 애들 직업 체험학습 부분에도 쇼콜라티 부분이 최고 인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우리 때는 이제 기반을 닦는 데 있었다면 앞으로 10대, 20대에서는 정말 이게 이제 직업화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창업만 하는 건 아니고 취업할 자리도 좀 있습니까? 지금은 취업한다 그러면 개인 공방에 이제 어시스트라던가 네. 그렇게 사실은 넓진 않아요. 취업처가 아니면 초콜릿 공장의 단순 노동밖에 안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쇼콜라티라는 영역 자체가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창업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네, 또 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쇼콜라티에가 되려면 무슨 자격증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쇼콜라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학생들이 배우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표준화되고 체계화된 교육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제가 이제 개설을 했고 그 교육을 이제 저희 한국 쇼콜라티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뭐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게 무슨 국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커피 바리스타처럼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딸만 하지만 뭐 굳이 이 자격증을 안 따면 난 쇼콜라테라고 부를 수가 없어. 그건 아닙니다. 능력이 일단 우선이네요. 그럼요. 네. 네. 저는 식품 산업 쪽에 뭐 원래 종사를 하셨나 아니면은 뭐 예술을 하셨나 했더니 전혀 그 다른 분야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회장님이 사회학을 전공하셔서 네. 유학까지 가셨었다면서요. 예. 이제 제가 그래도 좀 제 어린 시절 얘기하면 꽤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그 학문도 지금은 거의 뭐 인기가 없어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또 사회학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내 점수에 맞춰서 가지 않았나 그런 이제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또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유학을 일본으로 갔었죠. 네. 근데 일본에서 사회학을 공부를 하는 그 중간에 아무래도 문화를 다루다 보니까 그 친구들 또 내 또래 20대 애들의 그 사회생활에 굉장히 저는 좀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우리보다 지금 30년 전 일인데 그때만 해도 커피하고 케이크를 한 끼에 식사로 먹는다는 걸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이 하는 걸 30년 전에 그 친구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한 20년 전만 해도 밥을 먹고 나서 그렇게 막 몇천 원짜리 커피를 먹는다는 네네. 게 어른들 눈에는 너무나 사치스럽게 사실 그럼요.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네. 제가 세상에 이게 어떻게 식사가 되며 이 비싼 케이크를 어떻게 저렇게 저 많은 케이크를 다 누가 먹을까. 뭐 너무 그거는 풍족한 또 디저트 세상이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이 수제 초콜릿은 없었어요. 네. 그냥 공장에서 굉장히 예쁜 초콜릿들. 근데 그 초콜릿들을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거. 그리고 그런 선물 문화. 또 다른 뭐 문화도 엄청 달랐죠.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한 번 제가 충격을 먹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얘네들처럼. 특히나 동양인이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서양인이라면 그래 너희는 서양인이니까 우리는 그 일본 서양인이니까. 사람들은 외국 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자기네 걸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재가공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그때 배운 것 같아요. 예. 자기 게 아닌 건데도 자기화를 시키는 어떤 능력?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타고났구나. 그걸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 각인이 됐었고요. 예, 특이합니다. 일본에서 초콜릿 문화를 접했다. 그렇죠. 먼저 그렇게 디저트를 접한 거죠. 예. 근데 또 이걸 초콜릿 공부를 본격적으로 결심하기는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제 일본 유학 시절 중에 이제 제가 잠깐 유럽으로 어학연수를 간 이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결국 초콜릿 문화는 이제 유럽 문화구나를 그때 더 느낀 거죠. 일본에서는 디저트라든가 생활 문화에 충격을 받았다면 이제 유럽에 갔을 때는 초콜릿이 이렇게도 이제 초콜릿의 문화가 생겼나? 우리는 또 나는 초콜릿 이야기를 하면 몇 마디밖에 못했어요. 이제 내가 먹어봤던 게 몇 개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생활에 너무나 녹아져 있고 각 나라마다 또 유럽이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또 친구들이 와 있었겠어요. 그 나라마다 얘기를 하는데
멕시코에도 초콜릿이 있어? 뭐 어디에도 있어? 그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초콜릿의 고향이 멕시코란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네. 뭐 저도 지금 처음 네. 알았는데요. 기껏해야 뭐 벨기에나 프랑스나 뭐 스위스나 그 유명한 나라들이 초콜릿의 고향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굉장히 컸었죠. 그렇게 초콜릿에 푹 빠지게 되셔서 이제 사회학은 집어치우고 초콜릿 유학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참 후에 이제 가게 됐죠. 예. 그 시기가 또 IMF 때였기 때문에. 그때 있잖아요. 네. 제 주변에 유학 갔던 분들 다 돌아왔어요. 그랬었죠. 네. 예. 근데 저는 그때 갔죠. 야. 근데 그게 지금 막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그렇게 갔냐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그 IMF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네. 내가 선택하는 게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다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지. 나는 이때 IMF니까 갈 거야. 뭐 할 거야. 그런 목적의식은 별로 없었어요. 네. 어쨌든 뭐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꼬르동블로 하면 요리학교 유명한데 거기 들어가셔서 초콜릿 공부를 시작을 네네. 하셨어요? 지금 같았으면 정보가 많으니까 네. 초콜릿만 가르치는 학교로도 갈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사실 인터넷도 그렇게 뭐 없었고 그게 2000년 초반이잖아요. 네. 이제 거의 90년대 후반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는 학교라고는 이제 꼴동블루밖에 제일 없었고 유명하니까. 네네, 제일 유명하니까. 예. 그리고 또 그거는 본교가 프랑스에 있는데 제가 불어를 못하니까 프랑스로는 갈 수가 없었고 마침 영국 런던에 이제 그 학교 본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리학교에서 초콜릿을 가르쳐줘요. 그냥 그 한 조그만 파트일 것 같은데. 요리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나 유럽은 마지막이 초콜릿이에요. 마지막에 항상. 디저트. 항상 디저트가 그 요리죠.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네요. 항상 요리 따로 후식하면 커피 녹차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디저트까지가 요리예요. 그래서 요리 학교는 제과, 제빵, 초콜릿, 요리가 함께 세트죠. 네. 그래서 이제 요리를 제외하고 제가 제빵 디저트 부분만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제빵만 배울 수도 있는데 초콜릿은 다 배웠어야 돼요. 제일 마지막이니까. 예. 그리고 또 독자적으로 또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그때 사실은 꼴동블루에서 초콜릿을 배우면서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거기는 요리 부분의 초콜릿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게 초콜릿만 따로 좀 배우고 싶어서 이제 호텔이라든가 이런 디저트부에 가서 체험하고 연수하고 또 파리에 있는 쇼콜라 숍을 또 소개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유로스타 타고 다니고 하루 4시간 것 이상 같아요. 자본 적이 없고 일주일 내내 초콜릿에 거의 미쳐서 살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사실은. 어.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어디 가서 배우는 거예요, 초콜릿을? 일단은 개인 샵에 가서도 배우고 호텔에서 또 이제 나가는 그 제품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초콜릿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호텔에서는 초콜릿뿐만이 아니라 초콜릿 디저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때 케이크나 뭐 다른 부분도 배울 수 있었고요. 무급으로도 일하셨다고요? 무급으로밖에 안 됐죠. 아, 그거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 또 비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무급이죠. 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귀국을 해서 대한민국 1호 쇼콜라티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미친 듯이 초콜릿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귀국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쇼콜라티에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도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쇼콜라티에를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제가 이런 줄 몰랐어요. 네. 뭐 이런지도 모르고도 했는데 이거를 쇼콜라티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처음 들어봤고 이런 직업을 이제 취재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이런 쇼콜라티에라는 직업을 한 사람이 없었나 내 이전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가 보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때도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영국에서 그 신기했던 게 초콜릿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선생님이 줄리 왈시라는 선생님이었는데 사실 그때 그 친구랑 저랑 동갑이었어요. 동갑인데 그 친구는 이제 완전히 꼴동블루 셰프고 예. 저는 이제 배우는 이제 학생 입장이었는데 늦깎이 학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같은 동갑내기인데도 저렇게 센터장이 돼서 야 대단하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데 이미 10대 때 시작을 해서 꼴동블루에 이제 칩이 되고 또 영국 왕실의 그런 초콜릿도 막 만들어내고 너무 근사했어요.
박사였거든요. 근데 그분 작업실에서 제가 개인 작업을 도우면서 다른 초콜릿들은 별로 그렇게 저한테 감흥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만드는 그런 위트 있는 초콜릿 작품들. 네. 뭐 동물 모양의 또 삐에르 모양의 초콜릿 주쿠박스라든가 너무 이제 재밌는 거예요. 만들어내면. 근데 그런 거를 내가 한국에 선보이면 얼마나 재밌을까. 나도 네. 이렇게 처음 봤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본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같이 이거를 즐기는 걸로 쇼콜라떼를 소개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갤러리아 와인샵에 있는 매니저에게 와인 동호회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와인 동호회 분들한테만 이런 작품을 좀 선보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뭐 당신들이 이렇게 그 판매하고 싶은 와인이 있으면 그 와인을 내가 초콜릿으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 와인 모양의 작품을 갖고 왔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런 거 처음 봤고 이런 와인 동호회에 선보일 일이 아니라 우리 백화점 내에서 전시를 해달라. 와, 그래서 백화점 전시회를 그래서 처음 이제 갤러리아 하셨군요. 백화점 예. 발렌타인데이 전시회가 됐는데 그때 이제 몇 개 없었어요. 이제 갑자기 그 전시를 준비하니까 작품도 조그맣게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놀라웠던 것 같아요. 잡지사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현대백화점. 그 다음에는 뭐 신세계백화점. 그래서 제가 한 4년, 5년 내내 발렌타인데이 때 작품 전시를 했었어요. 네. 그 개인전 준비할 때 그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초콜릿 않죠. 양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때만 해도 초콜릿 외에 재료가 없었어요. 한국에. 제가 쓸 수 있는 게. 초콜릿 색소도 없고 카카오 버터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예상하고 왔지만 제가 영국에서 짐 정리할 때 배로 싣고 온 것 같고도 부족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예. 영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다시 이제 택배로 받고 그때만 해도 그런 재료가 부족했다는 거. 예. 뭐 작품들을 제가 사진으로 김성무 회장님 작품 사진으로 좀 접해봤는데 무슨 이게 초콜릿 작품이 아니라 고급 청동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시계, 액자, 커피, 잔 작업실이 이렇게 동화 세계 같을 것 같아요. 네, 예. 한참 이제 진열을 할 때는 이제 초콜릿 그 동화색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10년 이상 된 작품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너무 더울 때는 녹아버리기도 하고. 그거 안 변해요? 변하는 모습 자체가 아름다워요. 아, 그래요? 가죽이 변화하듯이 초콜릿도 빛을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 또 노출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 말씀하신 대로 청동 느낌도 나고요. 아, 그게 또 세월이 네네. 주는 그 네. 매력이 있군요. 네, 그래서 마른 낙엽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만이 이제 보일 수 있는 그 거라. 에이징 하는 네네, 맞습니다. 그 작업이 네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아, 초콜릿과 지금 뭐 25년 이렇게 지내셨는데 초콜릿의 매력. 예. 어떤 걸까요? 저는 초콜릿 먹으면 일단 행복해져요. 맞습니다. 그 행복이 네. 가장 중요한 거고 1차적으로는 제가 행복해요. 초콜릿을 다루는 동안만큼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제가 다 있거든요. 동심으로 또 가네요. 예. 내가 이거 할 때 그 느낌. 일단은 저를 위한 작업이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해서 이제 선보일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 그게 또 이제 마지막 제 또 즐거움이고. 네. 결국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나도 행복하고 네네. 상대방도 행복하고. 근데 나라마다 사실 선호하는 초콜릿도 다르고 좀 그 특장점이 있는 초콜릿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맛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예. 영국은 뭐 너트류를 좋아한다든가 캐러멜 정도를 좋아하고 또 프랑스는 좀 고급 식재료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거의 평준화가 됐고요. 네. 지금은 아트 쪽이에요. 아. 보여지는 모습.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석처럼 보이는 거를 프랑스는 선호하고 네. 또 영국은 또 영국 나름대로 약간의 그 자기만의 빈티지스러움. 또 벨기에는 약간 코믹하고 관광객들 위주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 나라를 느끼게끔 하는 디자인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아트 초콜릿의 절반은 아트 디자인이 차지하고요. 맛은 고급 초콜릿을 쓰면 다 초콜릿은 완벽한 이미 음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국의 특산물 좀 배합하는 정도? 네. 그렇게 아마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초콜릿의 트렌드는 아트다. 이제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먼저 즐기는 것이다. 그렇군요. 근데 초콜릿
사실 정말 저도 좋아하는데 먹으면 이제 첫 번째 아이들한테는 이 썩는다. 그래 살찐다. 예. 이거 뭐 저기 초콜릿 하는 분으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으신지요? 예. 초콜릿도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는 당이거든요. 네. 설탕. 설탕이 많이 든 초콜릿은 당연히 몸에 안 좋고요. 이제 고급 초콜릿이라 하는 거는 설탕의 단맛이 많이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미감이 네. 설탕이 들어가면 결국 그 초콜릿의 그 어떤 맛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약간의 이제 좀 저렴한 초콜릿들은 단맛으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맛 때문에 끌리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비싼 초콜릿만 먹을 일은 아니지만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당이 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그러면 좀 적게 드시고 예. 또 저녁 늦게는 드시지 않는 것도 좋고요. 단맛이 초콜릿의 본질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카카오 뭐 함량 높은 거 먹어보면 솔직히 조금 맛이 너무 써가지고요. 네, 맞아요. 네. 이러려면 초콜릿을 왜 먹지?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단맛이 네. 있는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먹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요만큼만 네, 드시면 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쇼콜라티에 하면 이제 불어에서 와서 그런지 발음도 참 이렇게 부드럽고 우아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이라면서요? 요리하는 분들은 다 똑같죠. 네. 네. 그래서 초콜릿을 요리라고 생각 안 하니까 초콜릿은 가볍고 간단하고 금방 굳어서 툭 치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초콜릿도 음식하고 똑같거든요. 요리사들의 어떤 그런 힘듦 그게 이제 초콜릿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네. 이제 평생 초콜릿과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김성미 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추세는 사실 아트 초콜릿이에요. 근데 아트 초콜릿 말만 이렇게 하면 도대체 그 뭐가 아트지? 뭐 빨간 초콜릿이 아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하는 게 내가 아트 초콜릿이란 걸 할 때 이렇게 밑준비를 합니다. 이런 밑준비 안에서 아트 초콜릿을 이렇게 만듭니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장르의 이제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묵화처럼 표현하는 초콜릿, 수채화처럼 또는 언뜻 보면 피카소 같네? 이런 게 어떤 바탕에서 이렇게 초콜릿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제 직업의 마침표가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몇 년 후에는 네. 아트 초콜릿이 이렇게 탄생하는구나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난 미적 감각 재능이 있으셨네요. 그걸 초콜릿을 통해서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1호 쇼콜라티의 초콜릿 아티스트 한국쇼콜라티의 협회 김성미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